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최강희 평론가께서 소개해 주실 영화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네,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의 사법체계의 문제점 지적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최강희 평론가로부터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네. 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궁금해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제목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요. 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예. 예. 조상훈 앵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저는 나는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내가 이걸 했다고 그러지? 이 인생의 대부분이 예. 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해를 많이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별로 안 사시는 편이세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데 좀 예. 비교적 많이 산다고 봐야죠. 많이 산다. 예. 뭐 언론인이기 일단은 때문에 인상에서 뭐 저 사람 저럴 것 같다라고. 예, 예. 근데 뭐 만나 보니까 어쩌다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렇군요.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뭐 얘기해 보니까 좀 재밌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좀 간혹 들었고요. 그 예전에 저는 회사 다닐 때 선배한테 오늘 회식이다 그러고 선배가 그러시길래 제가 농담으로 술 한잔 마셔주고 그랬거든요. 마셔주고. 예. 그리고 농담으로 그냥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말로 마셔주고 그랬더니 뭐 마셔줘? 내가 싫은데 무슨, 억지로 와준다는 거야? 내가 무슨 구걸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의 의도를 좀 곡해해가지고 받아들이셔가지고 버럭 화를 내시는 바람에 상당히 당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트위터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 140자 안에다가 어떤 맥락을 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이렇게 하시고 맥락을 잘 이렇게 파악을 못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그런 답답한 경우를 왕왕 겪게 되는데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만약에 어떤 오해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형사 기소까지 된다면 어떨까,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화로 옮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수호 마사유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죠. 수호 마사유키 감독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 영화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개봉해서 또 인기리에 상영이 됐던 쉘리 댄스라는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근데 그 작품 이후에 11년 동안 아무런 영화도 만들지 않았어요. 뭐 먹고 살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침묵을 지키시다가 지난 2006년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법정 드라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한국에는 2년 뒤인 2008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일본의 청춘 스타인 카세리오가 주인공을 맡고요. 또 일본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야쿠쇼 코지가 영화사주 변호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카세리오라고 하는 친구가 맡은 역할이 이제 가네코 테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가네코 테페이가 이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 보려고 이제 지하철 탔어요. 근데 아주 그냥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출퇴근 시간대에 일본 전철은 정말 우리나라의 전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예, 굉장히 그 콩나물 지루죠. 예. 거기 이렇게 탔다가 이렇게 툭 내리는데 여고생이 자기 팔을 툭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만졌다. 추행했다. 예, 추행했다. 엉덩이를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니 이 가네코 테페이를 잡고 또 거기에 있던 이를테면 전철에서의 경찰이 그 사람을 경찰이 넘겨버립니다. 예, 넘겨버리고 결국은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까지 당하게 되면서 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네코 테페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그 만원 전철에 끼어가지고 옷이 이 전철문에 끼었어요. 예. 자기 옷이 양복이. 그래서 그 양복을 이렇게 빼내려고 계속 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여고생의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여고생은 자기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계속 팔꿈치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예, 건드리니까.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그걸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어요. CCTV가 뭐 만 원 전철 안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일단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각도에 의해서 엉덩이를 만져줄 수 있느냐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반박 증거들을 이제 들이밀지만 그러면 검찰은 사실 이 사람을 기소했다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당신 의심 받을만 하고 뭐 추행한 게 틀림없네라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 판단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한 억울한 남자의 사연을 통해서 수호 마사유키 감독은 과연 사법제도라는 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첫 번째 그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자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의 죄인을 놓칠지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사법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도 바로 그래서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쉽게 무시되잖아요. 일단 기소만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범죄자. 특히 뭐 유명인이거나 기소되기 전부터 이미 낙인이 찍히죠. 혐의가 그냥 완전히 그 범죄 사실처럼 이렇게 부풀려지는 특히 언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대통령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또 사실로 믿어버리게 되는.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를 받으면 그 무죄 받았다는 게 대소특필이 돼야 되는데 또 그때는 슬쩍 빠지잖아요. 안 나오거나 짧게 한 줄. 그러니까 이미 여론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법제도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그 피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불리한 어떤 뭐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이 혹시나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검찰에 기소되면 99%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정말 그렇게 다 죄를 졌을까요? 100명 중에 99명이 검찰이 그렇게 정확할까요? 뭐 이런 그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그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수호 마사키 감독은 바로 그렇게 뭔가 어떤 부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오히려 그 죄 있는 인간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한 남자의 어떤 비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화 마지막 자막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심판받기 원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 심판한다는 얘기죠. 자기 입장에서. 특히나 검찰이나 사법부는 자신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 영화 도간이라든가 부러진 화살 같은 것 보면은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몰아가기식 혹은 기획수사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의 관행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기소가 됐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를 판결받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유죄로 알고 계시죠? 일단은 여전히 고소가 되는 단계부터 저거는 뭔가 처벌받을 수 있겠다. 그걸 노리고 이제 고소를 제기한 사람도 소장을 냈겠지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억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소를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재판 과정을 겪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어떤 그 타격이라든가 심리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 구속 일수 등을 좀 감안해서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타 뭐 구속 단계에 이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보상금을 받거나 뭐 피해자죠 일종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죠. 그 사법제도가 한 개인을 올감해고
거기다가 어떤 뭐랄까요 주홍 글씨를 새기고 이런 생각은 들었죠. 나를 기소했던 그 검사 한번 만나보고는 싶다. 그 사람은 그러면은 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해버렸으니까 그건 죄 아닌가요? 글쎄요. 심할서를 썼을까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소한 검찰 그 검사는 벌 안 받나요? 그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고죄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왜 한 사람 괴롭힌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항변은 또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수였다. 한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고의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유죄를 받을 것처럼 보였다. 근데 판사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 그리고 지금 주상훈 앵커하고 나눈 대화를 통해서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개인에게 정말 진짜 뭐랄까요 진지하면서도 진중하게 다가가서야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게 바로 사법제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벌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법제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실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는 어떤 특정 사건을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고요. 수호 마사유키 감독이 다양한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부러진 화살이라든가 도간이라든가 최근에 또 하나의 약속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법정 드라마로서 굉장히 그 부당한 어떤 그 권력의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발을 하고 있다면 이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사건, 그냥 성희롱으로 성추행으로 오인받았던 한 명의 그 작은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휘저어놓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만큼 사법제도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소가 됐던 사건은 뭐였냐면요. 직장 내에서 누군가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고 이거 제대로 조사하라라고 했더니 그 당사자가 자기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저를 이제 고소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변호인도 그렇고요. 또 멀리 가지 않아도 그 우리 현대 정치 상황을 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많은 피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법제도의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강압 수사나 고문 수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기소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중요시하고 기소 자체도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도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그 구속이 좀 지나치게 남발되는 그런 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영화 타이틀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유죄라고 기소하고 또 선고할지라도 진실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자막 당신이 심판받기 원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하라. 이 얘기를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